부동산 시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매매 거래량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면은 실제 매매 거래량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21년 9월 1년 전에 서울 특별시 거래량이 2,600건이었어요. 한 달에. 그리고 그 뒤에 1,000, 2,100건 계속 줄죠. 3월 달에 3, 4, 5월 달에 잠깐 늘었다가 그리고 지금 역대급입니다. 정말. 작년 기준으로 한 달 매매 거래량이 269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도 금리를 1년 동안에 거의 한 1.2%대에서 3%대까지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1년 동안에 올린 게 한 50%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하는 기간을 보면 굉장히 짧은데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금리를 너무 급격히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시하고 있죠. 큰형이죠. 예. 제롬 파웰을 제롬 제롬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3.25인가요? 예, 금리가 거기까지 올라갔죠. 두 번째는 완벽한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 포지션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부담 상당합니다. 네, 너무 급격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좀 비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가 되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그렇게 가능한데 매도가 안 되니까 매수를 또 못하는 상황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상승기에는 취득세 중과를 무시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의사를 가진 혹은 그런 심리를 가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 시장이죠. 지금 사면은 취득세 중과 8.8%, 8%, 12%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수 정의부터 한번 할게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이 수치가 100이면은 자기 소득의 25% 주담대 원리금 상환인데 틀렸네. 못하네. 상환 할 때 10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수치가 200이면은 본인 소득의 50%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위소득의 가정을 기준으로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나타나는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와 그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100이면은 주담대 비율 25%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어, 적정 부담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2020년부터 22년 EQ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은 요건 머릿속에 한번 좀 넣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2분기 기준으로 560만 원 정도 됩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와 노동부에서 매월 노동 통계 조사에 5인 이상의 사업자 상용 근로자 뭐 해간에 뭐 이게 중간 가격이래요. 평균 아니고 이것도 중위 가격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만 뽑았는데 평균이 84.9예요. 상당히 높죠, 평균이. 아마 요 세 개 지역에 다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서울 볼까요? 서울 2022년 2분기 204입니다. 204. 204면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앞으로 다시 갈게요. 200이면은 소득이 50% 주담대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이 204면은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돼요. 이게 근데 원리금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금융비용, 이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높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역시 지수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주택 구입자 수, 경기, 인천, 서울 거의 리딩하고 있죠. 근데 제주도 거의 평균에 근사합니다. 84 정도. 네. 2022년 2분기입니다. 과거로 조금씩 돌아가 볼게요. 2020년 3분기 서울 144였습니다. 144. 144가 여러분 느낌 좀 오세요?
100은 200은 50, 100은 25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간 정도니까 그죠? 중간 정도니까 한 37% 정도 되겠네요. 100만 원 벌어서 원리금을 37만 원 부담해야 되는 정도. 2020년 3분기.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분기 한 번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0년 3분기 기준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가격들 혹은 주택 가격들 보시면은 꽤 많이 떨어진 단지들 몇 개 보시면은 많이 떨어진 지역은 2019년 가격으로 회귀한 아파트 가격도 금매로 나온 데도 있고요. 2020년 3분기 요 지수까지 내려갔을 때 아파트 가격으로 내려간 단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시기에는 트래킹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번 주에 얼마였는데 같은 물건이 이번 주엔 또 얼마에 나왔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서울이 요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하죠. 평균보다 좀 높은 제주도가 눈에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서울과 경기가 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요 세 개 지역이 평균 이상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3년 전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2017년 3월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10이죠? 제가 100은 뭐라고 했죠? 100은 원리금 상환액 25%라고 했습니다. 소득 대비. 그럼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하죠. 25% 정도면은 소득이 100만 원인데 한 25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쓰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은 서울 역시 경기가 가장 높았고 이때 제주도가 훨씬 높았네요. 그죠? 그럼 2017년보다 2020년도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이때는 제주도를 사면 안 됐죠. 그죠? 이때는 서울을 샀었어야죠. 2017년도에는. 그죠? 근데 요게 요 자료가 3분기에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라도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 그리고 대구가 빠졌죠. 부산과 대구도 역시 평균을 상회했었습니다. 그죠? 2013년 4분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주택 구입 지수. 제가 이 2013년 4월을 가지고 온 게 2008년부터 2013년 서울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은 2014년도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2013년도가 거의 하락의 정점이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서울과 나머지 지역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많지 않았었고 이게 당연히 왜 이러냐면은 2018년부터 19년, 20년부터 그때부터 하우스4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강남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집을 아무도 안 살 때였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지수는 굉장히 낮아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산과 대구와 서울의 지수 차이가 그렇게 지금과 많이 나진 않죠. 그리고 특히 경기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지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과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제주까지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 지역은 변동폭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지역을 보고 어디가 조금 더 저렴한지, 어디가 조금 더 비싼지,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클릭만 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요것도 들어가서 우리나라 진짜 IT 강국인 것 같아요. 원하는 자료 치면은 뭔 이렇게 관계 기관들 만들어 놓은 서브 사이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치면 나와요. 제가 알고 싶은 정보. 참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유튜브에도 쳐보세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 이걸로 영상 찍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보시고 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역대급 지수로 굉장히 높았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싼지 저렴한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아니라 비싼지 저렴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락 시장인데 어디가 하락이고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의 시그널이 일어나면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시그널 중에 첫 번째가 취득세 완화입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 이렇게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일부 완화됐죠. 그다음에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도 일시적 완화가 됐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 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시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억 이상의 초과, 그 다음에 15억 초과는 주담대가 빵원입니다. 안 나옵니다. 전부 내 총알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도 해지를 하는 시점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금 제가 이것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강남구의 삼성, 청담, 대치, 송파구엔 잠실동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구 지자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시군장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 집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예를 들어 15억이 넘으면은 주담대가 안 나오죠. 자기 자본으로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 15억짜리 지금 실거래가 찍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대출을 한 2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17억짜리, 18억짜리 가기 위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거를 매도하면은 13억이죠. 내 자본금은. 근데 17억짜리 가려면 4억이 필요한데 주담대가 안 나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런 수요도 빠지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요. 현재처럼.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주택을 매수하시면은 2년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갭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에 엘리트라고 있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듐 아파트, 잠실 대장 3개 아파트, 잠실 5개라고도 하죠. 뭐 신천동에 파크리오랑 그다음에 레이크 팰리스까지 있긴 한데 어쨌든 갭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매도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스터디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잠실 아파트 가격들을 봤더니 지금 9평 기준 34평이 19.5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층이. 전철에서 조금 먼데 거래가 쉽지가 않죠.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실제 내가 19억 5천 있어야지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대출 안 되죠. 실거주해야 되죠. 전세 못 주죠. 2년간 매도 불가죠.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신 2013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신축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이게 빨간색 박스가 주요 내용인데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든지 2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두 개는 좀 달라요. 2013년 5월에 이게 왜 나왔냐면은 2008년부터 집가격이 2013년도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내내 정책을 다 완화했습니다. 싹 다 풀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게 거의 바닥을 찍는 2013년도에 이르러서 야, 안 되겠다. 야, 양도세도 좀 면제를 해주자. 그럼 사지 않겠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집 가격이 올라서 차익이 나야지 양도세 혜택을 보는데 집 가격이 안 오를 건데 양도세 혜택을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는 거의 부동산 침체기 거의 끝물 거의 다 왔다. 앞서서 부동산 매수 시점을 요 세 가지로 보는 이유. 첫 번째, 취득세 완화. 두 번째, 대출 규제 완화. 세 번째, 혹시 또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지금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그동안 수년간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폭등하면서 충분히 다 반영해서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도 조금씩 쌓이고 있긴 한데 사실 되게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미분양인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5차 줍줍, 6차 줍줍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두 개 동 혹은 전체 세대 수가 굉장히 작고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그러니까는 아파트로 보면 입지는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예,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만 예,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지금도 여전히 적용 중이긴 합니다. 적용 중이긴 한데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그다음에 기타 비용들 조금 더 업해서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분양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가격과 지금 현재 주변 단지 아파트들 가격이 접점이 만나게 되면은 분양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또 혹시 미분양이 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3번 같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이런 법안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